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10월 16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삼성중공업의 조정이 마무리와 함께요.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KT가요. 연중 고점 돌파 등 이 단기 상승 부담에도요. 비중을 확대를 해야 할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수장증권TV에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실적 성장 유망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실적 턴어라운드 또는 실적 성장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5종목인데요, 이 영업이익과 주가를 비교를 해서 지난달서부터 강조해 드리고 있죠. 자, 먼저요, 네이버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18년도에는 9,400억이죠. 근데 올해 1조 9천억, 내년에는 2조 1천억이 이 전망이 되는데, 자, 주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중간에 윗부분에 있는 것이, 상단에 있는 것이 네이버의 월봉 모습이에요.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63%나 빠져 있는 상태다. 물론 지난번보다 좀 소폭 올랐기 때문에 하락률은 조금 더 줄어들지만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이죠. 뭐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지난 2015년서부터 적자 전환된 이후에 작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됐다. 2,300억. 올해는 영업이익이 4,600억, 내년에는 7,700억. 근데 설명을 해드릴 때마다 뭐 보름에 한두 번씩 해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실적을 상향이 소폭씩 되고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이 SK바이오파 많이 올랐죠. 근데 실적 보십시오. 작년에 375억, 재작년에 1300억 적자에서 올해 800억대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에 1800억, 2026년 후년에는 3200억이죠. 자, 주가가 10만원 미만대에서 지금 이 13만원 가까이 근접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 목표가는요, 우리가 이 14만원 전후인데 13만원 위에서부터는 좀 줄여달라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현대투자연구소 정회원들한테 지금 SK바이오팜 비중이 있죠. 오늘 아침에 보유 비중의 30% 정도 물량을 축소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한 30%. 왜? 전일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졌다. 하지만은 저는 이 추가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14만원대까지는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차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일봉 모습입니다. 자,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바이오주들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추가 상승 가능하고, 또 국내에서 시총 바이오 중에서 시총 1위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도요. 그렇죠? 자, 사상 최고가 지난 9월 달에 고점 돌파한 이후에 한번 크게 대밀렸다가 다시 지금 되돌려주고 있죠. 물론 오늘 25,000원, 2.3% 하락했지만은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저는 돌파가 가능하다. 물론 이 100만원 위에서 뭐 행보하는 기간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빠른 회복력은 돌파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섹터 계속적인 살아있다. 그런 부분에서 SK바이오팜도 오늘 장중에 13만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200원으로 끝났다. 그리고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하지만은 저는 이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올리면서 주가를 크게 띄우면서 물량을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뭐 13만원 오늘 고점으로 해서 뭐 며칠 좀 쉬어가는 완급 조절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목표했던 14만원대 이상은 가능하다 해서 SK바이오팜을 비롯한 바이오 섹터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중간 하단에 있는 것이 KT죠. 오늘 연중 고점 돌파했어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자, 롯데관광개발도 이 실적 성장과 그리고 금리 인하 수요죠. 왜? 다음 달에 대출의 연장건이 있습니다. 8천억 규모. 그러면 금리가 작년에 상당히 높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추세, 또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거기에 실적도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 반영이 된다. 그래서 기준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9,700원 전후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금 새로운 회원제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죠. 뭐 중장기 투자를 그동안에 좀 많이 해드려서 좀 정회원들한테는 아직도 좀 중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시황하고.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의 박스권 움직임이다 보니까 또 종목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 종목군들의 연속적인 상승이 크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 장세 흐름에 맞게 단중기 종목을 그렇죠? 하루에 한두 종목씩 이 상승 논리라든지 목표가, 손절가, 전략 등을 그렇죠? 장 전에 한 8시 50분에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는 회원제입니다. 지금 가입 금액은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인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회원도 지금 6개월에 300, 1년에 500에 가격적 부담을 크게 낮춰드렸으니까는 그동안에 정회원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예, 너무 가격대가 비싼 그죠? 그러한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가입 의사가 있으시는 분들은 요 아래 신한은행 계좌번호 있죠? 140-009-750-1585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들 그죠? 실적 성장 어차피 실적 시즌입니다. 또 연말에 앞두고 고배당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KT 최근에 제일 많이 강조해 드리는 종목이 KT였죠. 자, 오늘 KT 한번 주가 움직임을 볼까요? 예, 주가 모습을 보면요. 예, 1,700원이 상승한 42,700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해 고점이 42,400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오늘 강한 돌파죠. 거래량도 120만 주. 외국인들이 오늘 51만 주나 매수를 했어요. 자,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한도가 거의 차죠. 한번 상승 논리를 살펴보면요. 전 5가지로 지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국인 매수 확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48.3%. 예, 이 취득 한도가 49%니까는 이 지금 취득 소진율이 98.4%. 오늘도 왕창 샀으니까는 그렇죠? 이것이 소진이 될 가능성이다. 품절이 된다. 그러면 품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 매수 확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고 두 번째는요. 이 신성장 사업이 상승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요. 지난 10일인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 파트너십을 발표했죠. 이 인공지능 이 전략으로 향후 10년간의 안정적인 AI 매출화 플랜을 만든다. 그렇죠?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장, 특히 AI 관련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한다. 이 부분 부각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때 뭐가 나왔다 그랬죠?
이통 3사 3분기 영업이익만 1조 후쪽 요금제 손보나 뉴스핀에서 나온 부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주가가 안 밀린다. 하방 경직서. 그래서 우리가 그날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빠져야 될 자에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상승을 한 거다. 그렇죠? 이 점은 이 KT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상승 논리 네 번째는 실적 성장이죠.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418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7% 증가할 걸로 보는데 뭐 현대차증권은 한 4,641억 그러니까 시장 추정치보다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또 11월 달에 이 밸류업 전략을 발표하는데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11월 전후에요. 10월 말서부터 11월 초소 주주 가치 재고 나온다. 작년에 분기 배당을 한다고 해서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3분기까지 9월 말일까지 KT를 갖고 계신 분은 주당 500원, 그러니까 한 1.2% 정도 시가 배당률이죠. 작년에 KT의 배당 수익률이 5.7%인데 하나증권에서는 내년에 2025년 기대 배당 수익률을 7%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종목은 4만원에서 38,000원 정도인데 이제는 한번 치고 나갔기 때문에 조금 기준가를 높여서 45,000원과 41,5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2,000원. 그래서 손절가도 살짝 높였어요. 한 38,000원 정도. 그래서 KT 오늘 연중 고점. 그래서 두 번의 고점을 형성했죠. 지난 2월과 그리고 지난달 이 4만원이 의미 있는 지지대 그렇죠? 정고점이었죠. 그리고 암만 지수는 하락하는데 안 빠지는 심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KB금융과 금융주를 보고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소장증권TV에서 주도주 논리로 말씀드릴 때마다 주도주는 늦게 빠지고 그리고 하락폭도 적고 또 시장이 안정되면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시장에서의 주도주다.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또 시장을 연말에 가끔 다가갈수록 고배당주들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KT 갖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끌고 가시고 좀 더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41,500원과 1,500원 사이 오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롯데관광개발도 다시 한번 볼까요? 롯데관광개발, 그렇죠? 자, 일단은 심은 있어요. 지금 지지해주는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은 나옵니다. 오늘 거래량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이 우리가 상승할 때 이 9,700원 돌파와 안착하는데 일단 돌파하고 안착은 돼주는 모습인데 자 안착을 해준 이후에 상승하느냐 거래량 감소. 오늘 거래량 감소는 매수세가 부족해서 거래가 감소한 것도 맞지만요. 최근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데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 감소 때는 매도 압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지금 주가 관리를 하는 그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약하네.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크게 띄울 수 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해서 일단 9,700원 기준가를 보면서 비중을 일부 줄일지 아니면 좀 더 매수할지 지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을 해 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5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5종목은 이제 지난달에 발표하면서 강조 계속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KT가 이번 달 초순에 이제 새롭게 진입한 거고, 그 전에 이제 LG 전자가 있었죠. 근데 LG 전자가 한 1조 원 정도 실적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오히려 실적 부진이 나오고,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지수 하락을 견인하면서 이 IT 섹터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이어서 이 시장에서 소외를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조정받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9만 중반대 한 5천 원 내외에서는 하락세는 진정될 것 같아요. 실적이 3분기엔 좀 부진했지만은 뭐 성장세는 계속 될 걸로 전망이 우세하고, 또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한 0.9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죠. 또 이 연말에 아마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재상승 가능하지 않냐. 단 좀 시간은, 지금 흐름이 이 IT 섹터 쪽이 아니고 바이오 쪽이고, 또 아까 말한 이 주주 환원 정책했던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실적 성장 쪽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는 좀 시장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뭐 두세 달 단위로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 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중공업 좀 조정이 예상보다는 좀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조정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가격 조정 최근 고점 대비해서 24%나 하락했어요. 작년에 100% 상승하고 25% 조정받았죠. 요번에 올해 저점 대비해서 76% 오르고 24%면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인데, 지금 이제 이번 달 하반기 가면은, 하순경에 가면은 한 3개월 되죠. 3개월 정도면은 이 지금 만원 전후에서 좀 지지력을 테스트 하는데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죠? 한번 삼성중공업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쵸? 가격 조정 24% 조정 받고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지금 이 만원을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모습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롯데관광개발 말씀을 드리면서 롯데관광개발 한 종목만 보면은 다 좋다. 근데 하나 약점이 있다. 뭐라 했습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여행 업종 섹터들이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랬죠. 그럼 혼자서는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그 우려감을 표했어요. 근데 반대로 삼성중공업은요, 얘는 지금 가격 조정에 이어서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선주도 한번 볼까요? 예, 한국조선해양, 그렇죠? 똑같이 고점 대비 하락해서 반등 줬다가 모습을 만들죠. 현대미포조선 똑같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금 이 HD 들어가는 쪽은 아마 지금 파업을 앞두고 있다라는데도 상당히 힘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얘기는 크게 올라간 거에 따른 자율 조정인데, 한 3개월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지금요, 이 조선은 업황이 상당히 호황이에요. 이 신조선가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죠. 특히 이 삼성중공업이 주력하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가 이미 고점을 돌파한 상태, 그러니까 100 만드는 사는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다. 당연히 수익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망들이 이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아주 장기화 될 걸로 보고 있다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추정치가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죠. 네, 뭐 증권사마다 약간 오차는 있어요. 뭐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한 1053억. 그래도 시장 추정치보다 밑돌죠. KB증권이 좀 더 낮은 979억. NH투자증권은 1023억. 그리고 SK증권은 1050억대.
시장 추정치인 1200억보다는 좀 낮을 걸로 보지만은 그 이유가 이 노조 임단협 타결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한 250억에서 300억이 반영이 됐다라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HD 뭐 현대중공업들 이 그룹주들이 지금 뭐 파업을 하니 많이 막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임단협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노사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물론 비용이 발생이 해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감소했지만은 그거는 뭐 4분기에 됐든 3분기에 됐든 일단 한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일단은 해소됐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조선업들이 호황이 되는 게 이 선박 건조 원가의 한 20-3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기대가 된다 그러죠. 그런 전망이 우세해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이 고가치 배를 수주한 것이 한 2년 전부터인데, 그리고 또 신조선가 지수가 높을 때 했던 수주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인도량이 되면서 최대치로 실적이 지금 나온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26년까지 인도량이 최대치로 높아진 다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이 조선업주들이 종목들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요.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이 9월 달이면은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8월 30날이네요. 그렇죠? 개인이 소폭 매도죠. 그렇죠? 개인이 보면은 한번 볼게요. 그렇죠? 개인이 91만 주 매도. 그렇죠? 외국인이 392만 주 매수. 기관이 315만 주 매도.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0만 주, 200만 주 최고 고점 따져도 개인들이 한 300만 주 매수가 안 될 거예요. 뭐 하루에도 뭐 몇백만 주씩 어제 200만 주 개인이 팔았듯이, 그렇죠? 뭐 며칠이면은 300만 주 내외 한다해도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목표가는 우리가 예상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0원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1,500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 10,000원에서 하단 지지력이 강해 보여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11,500원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죠?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뭐 보유 내지 좀 비중을 적은 분들은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회원제예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함께 해 주실 분들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밑에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입금자 명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